70세 김영자 할머니는 지난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골절이었습니다. 의사는 뼈 밀도가 정상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김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완치는 불가능한 건가요? 이런 질문을 의사에게 던졌을 때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골다공증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와 개선이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이었어요.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키가 줄어드는 것 같거나 등이 굽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까봐 불안하시나요? 골다공증은 많은 분들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말이죠. 오늘은 골다공증의 완치 가능성과 실제적인 치료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칼슘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말씀드릴 거예요. 또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김영자 할머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들려드릴게요. 골다공증이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구조가 약해지는 질병이에요. 마치 단단했던 벽돌이 점점 구멍이 뚫리면서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뼈는 계속해서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들고 오래된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해요. 이런 과정을 뼈 재형성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균형이 깨집니다. 새로운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오래된 뼈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 결과 뼈가 점점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특히 척추, 손목, 엉덩이 뼈가 가장 흔하게 골절이 일어나는 부위예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뼈가 약해져도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거든요. 하지만 골절이 일어난 후에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보통 50대부터 뼈 밀도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져요. 체형이 마르고 키가 큰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있어도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도 골다공증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뼈는 압력을 받아야 강해지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도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담배는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알코올도 뼈 형성을 저해하고 넘어져서 골절될 위험을 높입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좋지 않아요. 약물 복용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면 뼈 손실이 빨라져요. 일부 위산억제제나 항우울제도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약물이라면 의사와 상의해서 뼈 건강 관리를 병행하면 됩니다. 이제 골다공증의 완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것은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서 재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골다공증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뼈 밀도가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완치보다는 관리와 개선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뼈 밀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심한 골다공증이었던 환자도 치료 후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뼈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골다공증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골다공증 치료의 목표는 골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뼈 밀도를 높이고 뼈의 질을 개선해서 부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현재 사용되는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골절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뼈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약물과 뼈 형성을 촉진하는 약물이에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서 뼈 손실을 막아줘요. 데노스마비라는 주사제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피하 주사로 맞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해요. 호르몬 치료도 폐경 후 여성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해야 해요. 최근에는 뼈 형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약물들도 개발되었습니다. 테리파라타이드나 로모소주맙 같은 약물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약물들은 실제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서 뼈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에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운동, 영양 관리, 안전 관리가 치료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잘 관리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운동이 골다공증 치료에 미치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뼈에 자극을 주어 새로운 뼈 조직 형성을 촉진해요. 또한 근력을 강화해서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체중 부하 운동이 뼈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여기에 해당해요.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하는 운동이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줍니다. 수영도 좋지만 체중 부하가 적어서 뼈 강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근력 운동도 골다공증 환자에게 필수입니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추천해요. 근육이 수축할 때 뼈를 당기는 힘이 뼈를 강화시킵니다. 특히 척추와 엉덩이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균형 운동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이 골절 예방의 핵심이거든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이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한 발로 서기나 눈 감고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는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몸을 앞으로 많이 구부리는 동작은 척추 골절 위험을 높여요. 골프 스윙이나 볼링 같은 회전 동작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강도 운동이나 점프 동작도 위험할 수 있어요. 영양 관리에서 칼슘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인은 하루에 1000mg의 칼슘이 필요해요. 유제품 멸치, 두부, 녹색 채소에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하루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실내 생활이 많으면 부족하기 쉬워요. 단백질도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뼈의 3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기, 생선, 계란, 콩류를 골고루 섭취해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마그네슘인 비타민 K도 뼈 건강에 필요합니다. 견과류, 씨알류, 녹색 채소에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 있어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음식으로 먼저 섭취하려고 노력하세요. 안전 관리는 골절 예방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집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흔해요. 바닥에 있는 전선이나 러그 같은 것들을 정리하세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 조명도 충분히 밝게 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단에는 난간을 꼭 잡고 다니세요.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이동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미끄러운 신발은 피하세요. 발에 잘 맞고 안정감 있는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도 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안전해요. 시력 검사와 청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잘 보이지 않거나 잘 들리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물이 있는지도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약, 수면제, 일부 항우울제가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골다공증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여성은 폐경 후, 남성은 70세 이후에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위험 요인이 있으면 더 일찍 검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DX라는 장비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는 T-스코어라는 수치로 표시됩니다. 마이너스 1점 이상이면 정상이고 마이너스 1점에서 2.5 사이면 골감소 중이에요.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치료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받은 시점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치료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진단 후 의사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을 권했어요. 동시에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 할머니는 체계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집 안에서도 간단한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많이 섭취했어요. 멸치, 두부, 치즈, 우유를 매일 드시려고 노력했습니다. 녹색 채소와 과일도 늘리고 단백질 섭취량도 증가시켰어요. 햇볕 쬐기도 중요한 일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오전에 베란다에서 20분씩 일광욕을 했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해서 보충제도 함께 복용했어요. 집안 환경도 안전하게 개선했습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어요. 모든 방에 야간등을 설치해서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신발도 굽이 낮고 안정감 있는 것으로 바꿨어요. 이런 노력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첫 번째 추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체력도 향상되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1년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밀도가 상당히 개선되어 골감소증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의사도 이렇게 빠른 개선은 흔하지 않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현재 김영자 할머니는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여전히 약물 치료는 지속하고 있지만 골절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운동도 더욱 다양하게 하시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정기적인 검사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김 할머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골다공증은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성공적인 관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요.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뼈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꾸준히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해야 효과가 좋아요. 복용 후 30분간은 눕지 말고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합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 1년에서 2년마다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해요.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치료 방법을 조정합니다. 혈액 검사로 부작용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도 매우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환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려워요.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예방은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대에서 30대에 최대 골량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기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젊을 때 만들어둔 뼈의 저축이 나이 들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 시작하더라도 뼈 건강 개선에 도움이 돼요. 70세, 80세에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지속하는 의지예요. 골다공증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 잡아야 해요. 칼슘만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비타민 D와 운동이 없으면 칼슘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유를 많이 마시는 서구 사람들에게 골다공증이 많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나 다른 요인들 때문입니다. 적절한 양의 유제품 섭취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턱뼈 괴사나 비정형 골절 같은 드문 부작용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보다 골절의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개인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치료나 건강기능식품만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심한 골다공증의 경우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치료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운동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뼈가 약하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뼈를 강화시킵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완전히 운동을 중단할 필요는 없어요. 골다공증이 있어도 정상적인 성생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격렬한 동작은 피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파트너와 충분히 소통하고 안전한 자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행이나 야외 활동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넘어질 위험이 있는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등산이나 스키 같은 운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보조기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팡이나 워커를 사용하면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엉덩이 보호대는 넘어졌을 때 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필요하면 이런 보조기구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들과의 만남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다른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을 수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건강 관리가 골다공증 치료에도 도움이 돼요. 식품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면역력이 약할 수 있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요. 신선한 음식을 드시고 위생적으로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날 것보다는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치과 치료도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 중이면 발치나 수술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턱뼈 괴사 같은 드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고 구강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골다공증 치료의 미래는 밝습니다. 새로운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 같은 혁신적인 방법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나은 치료법들이 나올 거예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부터 뼈 건강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해요. 직장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운동시설과 프로그램도 더 늘어나야 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칼슘 섭취량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면 요구르트나 치즈로 대체하셔도 돼요. 하루 20분 이상 햇볕을 쬐는 시간을 만드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좋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로 팔다리를 노출시키면 됩니다. 겨울철이나 흐린 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계단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집 안에서도 제자리 걸음이나 간단한 체조를 해보세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3번은 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아령 대신 물병이나 책을 이용해도 돼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자체 체중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균형 운동으로 넘어짐을 예방하세요. 한 발로 서기를 하루에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걸어보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을 배우는 것도 추천해요. 식단에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늘리세요. 멸치, 두부, 브로콜리, 참깨 등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섭취량도 늘리시고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도 많이 드세요. 과도한 염분이나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늘리니까 줄이시기 바랍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세요. 바닥에 놓인 전선이나 카펫을 정리하고 조명을 밝게 하세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에 야간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여성은 폐경 후, 남성은 70세 이후에는 꼭 받아야 해요.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으면 더 일찍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금연과 절주도 뼈 건강을 위해 필수입니다. 담배는 뼈 형성을 방해하고 골절 치유를 늦춥니다. 과도한 음주도 뼈 손실을 가속화시켜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뼈 건강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김영자 할머니의 현재 모습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진단 후 2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골밀도는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매주 수영장에 다니시고 등산도 가끔 가십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하시지만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시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이공원도 가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골다공증이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골다공증 완치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개념은 적용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절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많은 환자분들이 성공적으로 골다공증을 극복하고 계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건강한 뼈를 되찾을 수 있어요. 희망을 갖고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강 정보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골다공증 치료제도 개인에 따라 적합성이 다를 수 있어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뼈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골다공증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뼈를 만들어가며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 나갑시다.